인왕산에서 발생한 불이 4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축구장 20개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건주특보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강원과 대전 등 전국 30여 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해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짜놓은 세임 예산보다 20조 원 넘게 모자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2명의 관련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관련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한미 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은 자신들이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오늘 하루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인왕산 중턱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 주택가 바로 인근이었고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 주민 120가구가 긴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축구장 20여 개 면적인 14헥타르의 산림이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간에 시뻘건 불길이 높이 솟구치고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헬기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바람을 타고 번져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53분쯤 서울 인왕산 북동쪽 기차바위 능선 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헬기 15대, 인력 2,400여 명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함께 쌓인 낙엽이 많고 화재 현장이 가팔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완전 소까지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불길은 오후 5시쯤 80% 이상 잡혔지만 축구장 약 2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벚꽃놀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귀한 산에 이렇게 큰 불이 나니까 너무 걱정이죠. 무슨 재앙인가 싶기도 하고. 정확한 산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실화와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휴일 점심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주택가 인근에서 산불이 나면서 주민들은 맨몸으로 급하게 집을 빠져나와 대피소로 피해야 했습니다. 산을 찾은 등산객들도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긴박했던 상황을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정오쯤의 홍제동 개미마을. 경찰은 일일이 집을 돌며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집집마다 문 뚫리고 난리가 나서 축가를 장담을 들고 혈압약만 갖고 내가 나오고. 예상보다 빠른 불길 확산에 긴급 주민 대피에 나선 겁니다. 산불이 민가 쪽으로 넘어오면서 홍제동 개미마을 주민 120여 가구가 인근 중학교와 주민센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밥이고 뭐고 그냥 한 숟갈 뜯어 치우고 그냥 아들은 옷 그냥 겉에 옷만 챙겨 입고. 피신한 주민들은 행여나 집을 잃게 될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뭐. 저렇게 크게까지는 안 날 줄 알았. 왜? 괜찮니 엄마 저 인왕중학교로 대피했어. 걱정하지 마. 오후쯤 들어 바람이 거세지면서 서울시는 급히 입산을 제한하고 등산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점심시간쯤에 이제 등산하려고 올라왔는데 헬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하얀 연기가 많이 보여가지고. 소방당국은 오후 5시 기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화재 원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산불 지역 입산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처럼 서울 인왕산을 비롯해 오늘 전국에서 모두 36건의 산불이 발생해 하루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건조한 날씨 영향이 큰데 특히 충남 홍성의 경우도 산불로 피해가 컸습니다. 민가 14채가 불에 타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연기가 산자락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산등성이에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남 홍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2시간 만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100여 명은 모두 대피했지만 민가 14채가 불에 탔습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불꽃이 반짝반짝 하더래요. 여기 아저씨가 보니까. 그래갖고서 얼른 신고했지. 이제 불 끌어오라고. 그랬더니 금방 이렇게 날아갖고 이렇게 번진 거예요. 헬기 17대와 진화대원 923명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순간 최대 초속 10m의 강풍에 산불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게 불과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내동 쪽에는 지금 막 불길이 지금 엄청 나고 있어요. 지금. 최근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하루 충남과 경기, 경북 등지에서 모두 36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20곳의 산불은 진화됐고 충남 홍성을 비롯해 16곳에서는 여전히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낮부터 긴급 중앙 통제단을 가동시켜 전국 동시다발 산불 확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4일부터는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서쪽 지역부터 시작해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6일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전격 보류한 가운데 이 산업부는 오늘 예정됐던 공공에너지기관 긴급 현장회의도 돌연 취소했습니다. 에너지 요금을 올리기도 안 올리기도 어려운 정부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우리 에너지 시장에 당면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기를. 그 방안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현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1시간 전 돌연 일정을 취소했고 내일로 예정됐던 산업부 장관 주재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도 연기했습니다. 산업부는 공기업 재무 상황 재점검과 국제연료비 변동 추이, 공기업 자구 노력 등에 대한 종합 점검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사장이 직접 참석해 요금 인상 지연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정부가 점점 물가 안정과 에너지 공기업 재정난 해소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세금이 덜 거치면서 올해 이른바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4년 만의 세수 결손입니다. 이 경기 침체 속에 세금을 많이 깎아준 영향이 큰데 이 나라 곳간 운영에도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주택 거래는 거의 끊겼습니다. 거의 뭐 변동 없다고 봐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조금 없다가 좀 있긴 한데 아직은.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 세금이 덜 거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2달간 거친 세금은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6조 원, 증권거래세도 1조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거쳐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보다 20조 원 넘게 모자랍니다. 경기 침체에 세금 감면 정책까지 많아지면서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더구나 경기 침체 본격화로 지난해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하면서 법인세 감소폭도 커질 전망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시장은 안 살아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기저효과가 제일 크고요. 나머지 다 자산 시장의 부분인 거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빚어질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애당초 올해 예산을 좀 더 아껴서 편성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전말이 조각조각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 3명 외에도 2명이 더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거나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입니다. 강남 한 사무실 건물로 경찰 승합차가 들어갑니다. 강남 납치 살해를 계획한 뒤 다른 2명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체포 당시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2명 외에 또 다른 관련 인물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주범 A씨의 가상화폐 투자에 관여한 인물들로 이들 중 1명은 피해 여성과 법적 분쟁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투자 실패 후 생활고에 피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 이후 거듭된 금전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뒤 범행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 이들 가운데 1명이 피해 여성의 주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 사주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과 A씨 그리고 해당 2명 사이의 금전 관계 등 사건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체포된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신상 공개 여부도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이번 강남 납치 살해 피의자들은 렌터카와 택시를 번갈아 타며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차주가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된 점을 단서로 이들을 쫓았고 36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살리지는 못했죠. 신고부터 검거까지의 상황을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납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29일 밤 11시 46분. 경찰은 곧바로 최고 긴급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신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에 용의차 차주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된 차를 특정하고 전국에 해당 차에 대한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당시 피의자들은 서울을 빠져나와 경기도 용인을 거쳐 대전 대청댐 인근에 도착해 오전 6시쯤 살해한 피해자를 유기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대전의 한 아파트에 범행차를 버리고 렌터카와 택시로 경기도 성남까지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 등을 분석해 해당 차를 대전에서 발견한 뒤 계속 행적을 쫓았고 범행 36시간 만인 31일 오전 10시 45분 첫 피의자 검거를 시작으로 오후 5시 40분 마지막 피의자 체포에 성공합니다. 전국경찰 170여 명이 동원된 밤샘 추격과 검거였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국과수 소견을 받은 경찰은 약동물 분석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돼지 호박으로도 불리는 주키니 호박은 키우기도 쉽고 일반 애호박보다 저렴해서 단체 급식 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자가 무려 8년이나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는 방울토마토 구토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은 차정승 기자와 먹을거리 안전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문제가 된 이 주키니 호박은 LMO,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유전자 변형 기술로 만든 콩과 옥수수가 상업화된 지는 30년이 돼갑니다. 국내외에서 30개 작물 500여 품목의 LMO가 승인돼 식량난 해결에 기여하고 있고 이 당국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했을 때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학계 주장에 따라서 이 국내법으로는 사료용이나 식품 가공용으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종자 자체를 들여오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LMO 종자를 자체를 들여와서 문제가 된 거군요. 검역에 왜 구멍이 뚫린 겁니까? 네. A 업체에 주키니 호박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로 재배한 걸로 드러났는데 이 업체는 2010년 미국에서 이 종자를 검역을 거쳐서 가져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국립종자원 측은 검역 기록이 없다며 이 업체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 신품종을 만들어 등록할 경우 유전자 변형 농산물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그 이전인 2015년부터 이 주키니 호박을 유통 중이라 이 정부는 결과적으로 8년 동안인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네. 예, 식약처 조사 결과 아이용 순한 청국장찌개 등에도 이 호박이 쓰인 걸로 나타나 전량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결국에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애초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정부는 수입산 종자에 대한 LMO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LMO 수입 규모가 1,100만 톤에 이르는 만큼 이 LMO 종자 무단 반입을 막기 위해선 시급히 검역 절차를 손봐야겠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가 느는 만큼 이 화물뿐 아니라 우체국과 국제 특송 등에서도 이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미 개발된 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종자나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네, 이뿐 아니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게 또 있었죠.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와 복통을 호소한 경우였는데 이것도 LMO가 문제였습니까? 네, 최근 한 달 사이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따끔따끔하고 나서 입안에서 계속 쓴맛이 머물러 있다가 구토 증상을 느껴서 바로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LMO 관련 문제는 아니었고요. 식약처는 토마틴 성분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식물이 갖는 자연 방어 물질로 이 약한 독성을 띠고 있는데 원래는 토마토가 익으면서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난 겨울 기온이 3도가량 낮아서 이 토마토가 다 익은 뒤에도 이 성분이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처음 출하된 한 개 품종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방울토마토에서 쓴맛이 나면 먹지 말라며 일시적 출하 제한과 회수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사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에 연일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핵 공격력까지 언급하며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단지인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용인 실험용 경수로가 거의 완공된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지난달 17일 촬영한 영변 핵단지 위성사진입니다. 건설 중이던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 또 다른 건물을 건설 중이고 강과 연결된 수로에는 냉각수가 흰 거품을 일으키며 배출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38로스 측은 실험용 경수로에서 나온 냉각수의 방류가 보인다며 경수로가 거의 다 완공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4배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30메가와트 실험용 경수로를 2010년부터 건설해왔지만 지연돼 왔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걸로 보이는데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미를 향해 반발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냉각수가 배출됐다는 것만 가지고 가동을 한다는 거는 말할 수가 없고 아마 건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순환계통만 잠시 점검해 볼 것일 수는 있죠.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한미 연합연습에 연일 반발하고 있는 북한은 오늘 핵 공격력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상대하는 국가가 실제 있어서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팔자에 없는 참교를 당하지 않으려면 숙고해야 할 것이며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 기간 동안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해외 순방길에 미국을 경유하면서 중국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자민 기자가 나날이 긴장감이 높아지는 대만 해협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3년임을 확정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 일성으로 대만 통일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坚决反对外部势力干涉和台独分裂活动，
坚定不移推进祖国统一进程。 미국을 향해 대만을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로부터 16일 뒤 대만 차잉잉원 총통은 사실상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台湾会坚定地走在自由民主的道路上，走向世界。这条路虽然崎岖，但台湾并不孤单。 뉴욕에 도착해선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합니다. 台美关系不断的深化，这3年来，台美之间在交流、在经贸、在安全3个面向都有重大的合作进展。 중국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대만과의 긴장감은 차잉잉원이 귀국길에 미국 LA에 들르는 오는 5일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반중 인사인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반드시 결연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是中美关系政治基础中的基础，是中美关系第一条不可跨越的红线。 미국은 대만 총통의 행보는 관행일 뿐 과잉 반응하지 말라며 선을 긋지만 Transits are not visits. They are private and they're unofficial. I would also remind everyone that this is not new. 중국은 연일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해협 중간선으로 보내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중 세력인 국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꾀하고 있는 시진핑과 미국을 등에 업고 이를 저지하려는 차잉잉원. 사흘 뒤 차잉잉원과 메카시가 만난 뒤 중국의 결연한 조치는 무엇이 될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며칠 전 AI가 인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포함해 과학기술계 거물 수천 명이 AI 개발 중단 촉구 서한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최초 서명자인 머스크를 비롯해 과학기술계 저명 인사 1000여 명은 서명한 게 맞지만 추가 서명자 가운데 가짜 서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원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래생명연구소가 공개한 서한입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와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등 1000여 명이 최초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800여 명이 동참했는데 추가 서명 중 일부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서한에 동의한 적이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수석과학자 얀 르쿤 등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이들 이름은 현재 명단에서 삭제됐고 르쿤은 트위터를 통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챗 GPT 개발에 자금을 댄 테슬라가 AI 개발을 중단시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서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서한에 인용된 논문과 연구자료의 원저자 일부가 이 서한은 아이디어를 사실로 간주하면서 미래생명연구소의 주요 후원자인 머스크 재단 측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될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미래생명연구소 측은 머스크는 서한 초안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온화한 봄 날씨에 이번 주말 캠핑지와 먹거리 장터에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낙동 강변에는 15,000명의 캠핑족들이 몰렸고 맛집 시장으로 탈바꿈한 충남 예산시장에는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끓은 김치찌개가 캠핑용 식탁에 오릅니다.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야외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맛이 일품입니다. 맛있어. 자연 속에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잔디에서 뛰어놀다 보니 일상의 상념이 멀리 달아납니다. 바쁜 삶에 치여 살다가 이렇게 자연하고 이제 같이 맛있는 음식 해 먹으면서 하는 게 이렇게 야외에서 바베큐도 해 먹고 하는 게 캠핑인 것 같아요. 축구장 185개 면적의 강변은 텐트와 캠핑카 2,000개로 꽉 들어찼습니다. 캠핑족 10,000명은 자연 속에서 이틀밤을 보내면서 봄날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예산시장에는 허기를 채우려는 상충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고기를 나눠 먹으며 봄날을 즐길 체력을 보충합니다. 다들 벚꽃 보러 가실 줄 알았는데 예산시장으로 많이 오셨네요. 먹고 나서 이제 벚꽃 구경, 예산 쪽으로 구경 가려고 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예산시장을 찾은 방문객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재개장한 예산시장은 새로운 명소로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국 산과 바다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걸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한눈에 경관을 볼 수 있어서 선호하지만 갑자기 멈추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 탑승객들이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고공에 고립되는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가 25m 높이 공중에 멈춰섰습니다. 탑승객들은 그대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구조대가 케이블을 타고 가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탑승칸에 접근합니다. 내부 진입 완료. 요구조자 구조 실시. 전국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케이블카는 143개. 멈춤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지난 2월 강원 정선군에선 강풍에 케이블카가 멈추면서 탑승객 등 95명이 1시간여간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운행 중 멈출 경우 최고 155m에 달하는 공중에 접근할 방법이 한정적이라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는 내부에서 문을 강제로 열 수 없는 구조인 만큼 탑승객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에서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시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50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주인 없는 가게에서 손님이 알아서 계산하고 사가는 이른바 무인 점포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서로 다른 업종이 결합하기도 하는데요. 또 무인 점포의 골칫거리인 도난 문제는 기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충룡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무인 세탁소. 세탁기에 빨래를 넣은 손님이 다른 한켠에 있는 음료 머신을 통해 커피를 주문합니다. 세탁과 건조까지 마치려면 대략 한두 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리는 손님을 카페 이용객으로 만들어 세탁소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빨래 손님들이 편안하게 있으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무인 세차장과 무인 세탁소가 결합한 매장도 있습니다. 세탁물을 가지고 오는 손님 대부분이 차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세탁도 기다리고 지루하지 않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무인 점포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무인 편의점입니다. 신용카드 인증을 하면 매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고른 뒤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자동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무인 점포에서 빈발하는 도난, 기물 파손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주일 만에 다시 마을을 덮쳤습니다. 최대 시속이 265km에 달하면서 콘서트장 지붕이 무너졌고 또 2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은 주민 1,500만 명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자 운전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큰 나무가 갈대처럼 휘어지고 앞유리로 파편이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최대 시속 265km에 이르는 토네이도가 미국 남부와 중서부 8개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It was devastating. It seems like they're about to blow. That's what it felt like. It was a lot of pressure. 일리노이주에서는 한 콘서트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록밴드 공연 도중 관람객 260명이 혼비백산 대피했고 도시 절반이 잘려나갔단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가 집중된 아칸소주에서는 건물 2,600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I've taught here 25 years. Today I didn't realize that would be the last time I would teach in this classroom. 토네이도는 미시시피를 휩쓴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와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말 사이 재발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 1,500만 명에게 주의보를 발령했고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oday has been a very hard day for the state of Arkansas, and no matter what comes our way, we will get back up the next day.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내일부터 4월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양곡법 개정안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최민식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삭발투쟁과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예고하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 이르면 4일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 재발의 등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다음 주 후쿠시마 방문까지 추진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주를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동이라며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고 거짓말했던 모습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걸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에 책상머리에서 탁상 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노동계약을 막아내겠다고 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통령 역대급 돌직구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구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개막전에서 깜짝 시구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시구 자세가 특히 화제를 모았죠. 야구 명문인 충암고 출신이기도 한 윤 대통령은 열렬한 야구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학교 시절에도 서울대 법대 야구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시구를 지켜본 허구연 KBO 총재는 역대급 돌직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시구 영상 다시 보고 오시죠. 와인드업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처음 해야 좋은 것 같습니다. 해마시기. 게임한테 인터스트 도로하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런데 프로야구에서 대통령이 시구를 한 게 처음이 아니죠? 네, 한국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역대 9명의 대통령 가운데서요. 6명이 시구를 했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임 시절에만 시구를 3번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시구를 계획했다가 일정이 알려지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대신에 2011년 야구 경기 관람에 나섰는데요. 키스타임 행사에 부인 김윤욱 여사와 함께 전광판에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투표 인증을 많이 한 팀의 연고지에 가서 시구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가요. 대통령이 된 뒤에 광주에 가서 시구를 하면서 공약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야구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대통령과 유독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야구가 인기 스포츠이니까요. 관중이 많은 야구에 시구대로 나서면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관중의 큰 환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겁니다. 또 관중으로 온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기회죠. 어제 윤 대통령이 찾은 대구 야구장의 경우에는 2만 4천석이 모두 매진이었다는데요. 윤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시민들이 일일이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3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메이저리그 개막전 시구가 100여 년째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요.
2017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구를 하지 않으니까 미국 언론들은 군중의 야유를 받을까 봐 거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여론을 가늠한다는 거 만국 공통인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 역대급 돌직구의 느낌표는 국정 운영도 스트라이크로 하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시구 모습인데요. 인상을 쓰면서 시구하는 모습이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인 선동열 전 선수의 모습과 비교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구장에서 모은 민심으로 산적한 현안의 핵심만 정확히 내리꽂는 스트라이크 같은 국정 운영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박원순이 민주열사입니다. 어제였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모란공원에 이장이 되면서 나온 논란입니다. 네. 그런데 이자 그 모란공원에는 민주열사만 묻힐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란공원이 사설묘역이어서요. 여기에 안장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란공원에 민주 노동운동가들이 많이 안장돼 있다 보니까 일컬어서 민주화의 성지다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일단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서울대학생으로 경찰의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박종철 열사, 또 제야운동가 백기환 선생 등 200여 명의 민주열사 묘역이 별도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전태일 열사의 추도식이나 60 민주항쟁 기념식 등이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박 전 시장의 묘역은 민주열사 묘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로 꼽히는 전태일 열사와 백기환 선생 묘역 인근에 안장됐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이 이장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하루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자 유족 측은 이 비판을 의식한 듯 예정보다 이른 어제 새벽에 이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전 시장이 숨진 게 3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장을 한 거죠? 네, 유족 측은 이 묘소가 알려진 곳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훼손이 일어나서 옮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2021년에 한 남성이 삽으로 묘소를 훼손했다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외에도 이런 훼손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모란공원으로 이장을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이장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이장을 통해서 성범죄자 박원순의 이름을 민주열사 박원순으로 덧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명예 회복을 위한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인 강난희 씨는 남편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에 대한 개선 절차를 권고했던 결정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강 씨는 법정에서 역사는 남편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일방 주장만으로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했는데 지난해 일단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박원순 전 시장이 민주열사의 느낌표는 피해는 현재 진행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까지 만들면서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개명과 성형 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강 씨가 계속해서 박 전 시장의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계속되는 가해 행위라는 점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네, 이철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혁신가 피카소부터 팝아트의 앤디 워홀까지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풍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20세기 미술사를 새롭게 썼던 작품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손에 아티초크를 든 채 안락의자에 앉은 여인. 하지만 표정에선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피카소가 2차 세계대전 중 그린 작품으로
이 시기 피카소는 미술을 반전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캔버스를 바닥에 눕힌 채 물감을 흩뿌려 완성한 잭슨 폴록의 흙과 백. 일평생 피카소를 동경하면서도 넘어서고 싶었던 폴록은 화면에서 도형의 흔적을 없앰으로써 대상을 입방체로 단순화했던 피카소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일 쾰른의 루드비히 미술관 컬렉션으로 피카소는 물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거장들의 작품을 함께 조명합니다. 격동의 그런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사조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피카소뿐만 아니라 앤디 워홀, 리텐슈타인 그리고 잭슨 폴락 20세기 초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샤갈과 모딜리아니부터 그들의 작품이 독일 현대미술 작가에 미친 영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관중의 관심 속에 개막 2연전을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국가대표팀 영건들의 선발 등판에 관심이 쏠렸는데 대표팀에서의 부진이 리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한국 야구의 대표 영건 KT 소영준. LG 타선에 혼쭐이 났습니다. 3회 원아웃까지 안타 10개를 맞고 4사구 2개를 더해 무려 9점을 내줬습니다. 대표팀의 좌완 영건 LG 김윤식도 버티지 못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회 2실점한 뒤 2회 무사 만루 상황에서 강판당했습니다. 선발이 무너진 경기는 연장전까지 이어진 끝에 LG가 이겼습니다. SSG를 상대한 기아 선발 이일이는 그나마 5이닝을 3실점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볼넷을 6개나 내주며 고질적인 제구력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3루수 류지혁의 악송구에 이은 중견수 김호령의 슈퍼캐치. 온탕과 냉탕으로 간 경기는 기아가 9대5로 승리했습니다. 2대5의 빈자리를 메울 롯데 4번 타자 한동희는 개막 후 10번째 타석 만에 처음 친 안타가 귀중한 2타점 적시타로 이어져 포효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나균환부터 마무리 김원준까지 투수전으로 이어진 경기에서 두산 타선을 완봉으로 막아냈습니다. 시범 경기 1위였던 한화는 키움에 이틀 연속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렇게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서울과 경기, 원주와 충청,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상대 습도가 낮아져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 조건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한낮 기온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 곳곳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맑은 하늘에 먼지 걱정 없겠고요. 내일 낮 동안 서쪽 지방은 오늘만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24도, 전주와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강릉 20도, 부산은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 늦은 오후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으로 확대되겠고요.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면서 산불 걱정을 잠시 덜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깊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이지만 가결을 당론으로 짠 판이어서 민주당의 투표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상황이었죠. 딜레마였습니다. 가결이면 내로남불, 부결이면 비례의원 방탄국회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표 분산에 따라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대해놓고 상대당 의원은 체포하라고 동의를 했으니 이중잣대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정치 탄압이고 하영재 의원은 잡범이라고 말입니다. 이러니 철면피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겠죠.
민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이전 논란처럼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권에 대해서도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